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최근에 글로벌 증시가 수많은 변동성으로 인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와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들만큼은 흔들림 없이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건전한 조정을 거치기도 했지만 다른 섹터나 종목들과 비교해보면 정말 양호한 수준이죠. 특히 2차전지 소재주들은 정말 거침없는 그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IPO, 즉 기업 공개를 위해서 분사를 했었죠. 그로 인해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조정을 좀 받으면서 힘을 쓰지 못했고,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GM과의 배터리 화재 이슈로 인해서 한 차례 더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악재를 극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GM과의 보상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주가는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의 CATL과 1, 2위를 다투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성은 엄청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더 이상 이 배터리 화재 이슈는 악재로 보여지지 않는 것 같고요. 늘어나는 전기차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배터리 공급의 현실을 감안해 보면 앞으로 한국의 배터리 3사를 비롯한 2차전지 소재 부품주들의 고공행진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도 중국을 제외한 유럽과 미국 등 나머지 시장에서는 이미 배터리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현상은 2030년까지도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최근에 전기차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그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수요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가 전기차 태동의 원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전기차와 2차전지 관련주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더 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한 해 두 해 만에 끝날 성장이 아니라 최소 1, 20년은 꾸준히 상승하게 될 구조적인 성장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한 산업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나 반도체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큼의 엄청난 임팩트가 있다는 말입니다. 반도체는 아직까지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온몸으로 느끼고 지나가고 있는 현재도 없어서는 안 될 이 산업의 쌀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앞으로 이 반도체의 쓰임새는 더욱더 다양하고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는 건데요. 전기차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보다도 그 핵심 소재인 2차전지 배터리는 앞으로 반도체의 성장만큼 꾸준히 그리고 오랫동안 이어져 나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성장해 나갈 원년이 바로 올해라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성장해온 그리고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더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반도체를 한 번 더 예로 들어보면 삼성전자를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시총 1위 기업이고 반도체의 역사와 함께 꾸준히 성장을 해온 기업입니다. 대략 30년 전쯤이죠. 삼성전자 초창기에 투자를 하지 못해서 혹은 투자를 했더라도 장기 투자가 아닌 단타 매매로 인해서 큰 수익을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렵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스마트폰이 있죠. 처음 출시가 되고 엄청나게 급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런 성장기에 투자하지 못했거나 그 성장성을 간과했었기 때문에 큰 수익을 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를 비롯한 2차전지 소재 부품주들이 삼성전자만큼 크게 성장하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성장해 나갈 산업임에는 정말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2차전지를 너무나 좋게 보고 있고요.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놓쳤던 분들이라면 2차전지 배터리 성장의 원년인 지금부터라도 관련주들을 꾸준히 한번 모아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2차전지 배터리의 글로벌 수요가 올해 330GWh에서 2025년에는 1438GWh 그리고 2030년에는 4028GWh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딱 봐도 급성장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예상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더 놀라운데요.
불과 몇 달 전이었죠. 지난 5월달 조사에서는 올해 244GWh, 2025년에는 1111GWh, 그리고 2030년에는 3254GWh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이 나왔었는데, 자, 불과 5개월 만에 2030년 전망치는 23.8%나 높아졌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러한 전망치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즉 다시 말해서 현재 전기차의 시장 침투율은 이 전기차의 판매 비중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기차의 보급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배터리의 수요와 공급 전망치를 가늠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데요. 자, 시장의 예상을 계속 뛰어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전기차의 출시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정말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물론 아직까지 내연기관차의 비중이 훨씬 더 높긴 합니다. 다만 이 올해가 전기차의 본격적인 개화기인 점을 감안해보면 정말 심상치 않은 침투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자, 올해 전 세계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판매량이 566만 9천 대로 전년 대비 85%나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전기차의 침투율은 전년에 약 4%에서 올해는 6.7%까지 높아질 거라고 하는데요. 특히 유럽에서는 지난해 8%대 판매 비중에서 올해는 13.3%까지 늘어나고, 중국은 9.3%, 미국은 3.5%로 역시 유럽 시장이 가장 빨리 변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 등 이 다른 국가의 전기차 시장은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다는 말이고요. 앞으로의 전기차와 2차전지 배터리 수요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딱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불보듯 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2차전지 배터리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가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자, 배터리 공급은 올해 594GWh에서 2025년에는 1716GWh, 그리고 2030년에는 3843GWh까지 도달할 것으로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추세대로라면 2030년이 되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죠. 수요가 공급을 앞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차전지 배터리 대란이 일어날 거라는 말이고요. 최근에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해서 전 산업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배터리가 부족해져서 또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30년까지도 안 갈 것 같고요. 빠르면 2025년쯤에 이러한 배터리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전기차 업체들이 누구나 갖고 싶은 멋있고 편리한 기능까지 갖춘 전기차를 계속 출시하고 있고 또 출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게 된다면 이 전기차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신차를 구매하고 1, 2년 만에 새 차로 바꾸는 빈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보통은 3년에서 5년 혹은 10년까지도 바라보고 차를 구매하는데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이 과도기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내연기관차를 사자니 1, 2년 후에 전기차가 대세가 될 것 같고, 그때 가서 팔자니 중고차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이 전기차를 다시 한번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지금 내연기관차를 사서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마지막 내연기관차를 즐길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사실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최근 들어 완성차 업체들의 변화에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동차를 처음 만든 벤츠도 2030년까지 모든 차종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죠. 2030년까지 50% 이상을 전기 구동 기반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지 2년 만에 목표치를 높인 건데요. 전기 구동 기반은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도 포함이 된 전기차를 말합니다. 하지만 벤츠는 완전 순수 전기차로의 전환 시점을 앞당기면서 정말 앞으로의 대세는 전기차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었는데요. 벤츠뿐만 아니라 아우디와 폭스바겐 역시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BMW는 2030년까지 판매량의 50% 이상을 순수 전기차로 판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볼보도 2030년부터는 100% 전기차로 생산을 하겠다고 했고, 르노 역시 2030년까지 최대 90% 모델을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현대자동차도 2040년까지 미국과 중국, 유럽 등에서는 전기차만을 판매하겠다고 밝혔죠. 제네시스는 좀 더 빠른 2030년부터는 순수 전기차만 생산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등 이 전 세계 글로벌 완성차들의 변화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와 같은 새로운 전기차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고, 이 전기차로의 대대적인 전환은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가 없는 대세가 되어버렸는데요. 이러한 시점에서 소비자들의 구매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라면 다음 자동차는 어떤 걸로 구매를 할 예정이신가요? 뜨고 있는 전기차인가요? 아니면 저물고 있는 내연기관 차인가요? 자, 고민은 깊어지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전기차의 성장과 함께 2차전지 배터리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기존의 완성차와 함께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전기차 업체들로 인해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2차전지 배터리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로 압축이 되고요. 국내 배터리 3사죠.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의 성장성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을 보시면 중국의 CATL이 30.3%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위는 LG에너지솔루션이 24.5%, 그리고 5위의 SK이노베이션, 이제는 SK온으로 불러야겠죠. SK온이 5.4%, 6위는 4.9%의 점유율로 삼성 SDI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4위를 차지한 중국의 BYD의 성장성도 정말 만만치가 않은데요. 어느새 7.7%까지 점유율을 늘리고 있고, 특히 작년 동기 대비 216%라는 무서운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위와 8위의 CALB와 고시엔도 큰 폭의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중국의 CATL, BYD, CALB, 고시엔, 그리고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이 2차전지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파나소닉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의 점유율은 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2차전지 배터리만큼은 중국과 한국의 양강구도로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장 조사에 따르면 CATL, BYD, LG엔솔, SK온, 삼성 SDI, 파나소닉 등 6개사의 2021년 배터리 시장 비중이 507GWh로 56%를 점유하고 있는데, 2030년에는 전체 시장의 65%까지 점유율을 늘려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말씀드린 6개 업체들의 배터리 생산 능력은 올해 507GWh에서 2030년엔 3442GWh까지 늘어날 것으로 시장에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가 쏟아부을 투자 금액만 950억 달러, 하나로 약 113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될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왜냐면 지금도 배터리 수요에 대한 예상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와 같은 중국 2차전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ETF를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최근에는 미국에도 LIT라는 티커로 상장이 되어 있는 ETF죠. 타이거 글로벌 리튬 앤 2차전지 ETF가 국내에도 똑같이 상장이 되었는데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에도 집중 투자할 수가 있고, 중국과 한국, 호주, 미국 등 다양한 국가, 다양한 기업에도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어서 괜찮아 보입니다. 자, 국내에도 다양한 개별 종목들이 있지만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역시 타이거, 2차전지 테마나 KRX, 2차전지 K뉴딜, 그리고 코덱스, 2차전지 산업과 같은 ETF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개별 종목보다는 수익률에서 좀 떨어질지도 모르겠지만 분산 투자로 인한 이 안정성과 성장성만큼은 월등하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 시에 꼭 한번 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